여러분, 대통령 부부가 새벽 한옥 안가에서 은밀히 웃으며 차를 마셨다는데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날 밤은 달빛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서울 삼청동 골목 끝, 대문 하나만 지나면 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비밀의 정원 같은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전통 기와 지붕과 고즈넉한 담장, 그저 고급 한옥 숙소 같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 철통 안가라 불리며 온갖 중대 모의가 오고 가던 장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누가 언제 드나들었는지 뚜렷한 기록조차 남지 않아 그 내부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시민들은 오랫동안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탁월한 은폐력으로 악명 높던 공간에 불과 몇 달 전까지 청와대 같은 엄중한 경호를 자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새벽녘 깜짝 방문했다는 증언이 터져나오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자 윤석열 5인방으로 불렸던 서석호 변호사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석에 앉아있던 그 순간에도 손끝을 떨 만큼 긴장한 듯했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입을 열 수밖에 없었죠. 관저에서 2번, 삼청동에서 1번 만났다. 이 짤막한 고백이 곧 포문이 되었고 그의 고백은 삽시간에 언론 헤드라인을 뒤덮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때가 짐 싸서 나가기 45일 전이었다고 슬쩍 시점을 흘렸지만 그 애매모호한 기억 탓에 더 많은 의혹만 키웠습니다. 왜 하필 관저를 정리해야 하는 급박한 시점에 대학교 동기들이 한밤중에 모여 차담을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대체 어떤 대화를 나눴을까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하나같이 늦은 밤과 비상계엄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2월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움직임이 포착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때도 한밤이었고 그때도 삼청동의 불 꺼진 한옥 안가에서는 비밀 회동이 이어졌다는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민심은 언젠가 잔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였는데요. 서석호 변호사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이미 인터넷에는 윤석열 서석호 김건희 비상계엄 시나리오라는 검색어가 실시간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가가 단순한 동기 모임 장소였겠냐며 비웃었고 심지어 외신 기자들까지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시작됐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김건희 여사의 등장 장면입니다. 서석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친구들 왔으니 잠시 인사하라고 해서 김 여사가 나와 목례만 했다고 털어놓았죠.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가차 없었습니다. 목례만? 새벽 한옥에서 손님이 차담을 나누는 동안 대통령 부인이 설마 침전해서 나오기만 했겠느냐는 날 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박은정 의원은 당시 관저 마당에 요리사 모자 쓴 이들이 우르르 들어가 새벽 1시까지 불야성을 이루었다는 CCTV 제보를 근거로 단순 목례가 아니라 상다리가 휘어질 만찬이 펼쳐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죠. 그녀는 대통령 부부가 탄핵을 눈앞에 두고 광란의 파티를 즐겼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국회 청문회장을 한순간 웅성이는 장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방청석 시민들은 국민은 물가 상승에 허덕이는데 대통령은 안가에서 새벽 잔치를 일하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애써 침묵하던 국민의힘 인사들도 속내가 뒤집어졌겠죠. 실제로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정도면 당 해체 수준의 타격이라는 한숨이 흘러나왔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특검을 도입해 결백을 증명하자며 맞불을 놓았지만 대다수는 특검을 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다친다는 걱정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고 합니다. 여당 내 갈등이 폭발하기 직전 언론 카메라 앞에 선한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적 행보가 사실이라면 우리 당은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곧 야당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윤석열 리스크를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방증이었죠. 그렇다면 관건은 증거입니다. 국회는 서석호 변호사에게 통화 내역과 방문 사진을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그의 휴대폰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을까요? 비상계엄 직전 통화, 안가 방문 시간대 문자, 김건희 여사와 사진 한 장만 나와도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텐데 말이죠. 이 지점에서 시민들은 다시금 2016년 최순실 태블릿 PC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설마로 시작한 의혹이 태블릿 한 대로 전면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건 역시 휴대폰 한 대, 사진 한 장, 통화 기록.
몇 줄이 한국 정치사를 뒤흔들 칠흑 같은 파국을 불러올지 모릅니다. 게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과정에서 윤석열 측과 연락했다는 의혹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법관 전원이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사법부 독선이라 규탄했고 시민들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장 탄핵 촉구 촛불 집회를 예고했으며 SNS에는 법복을 벗고 거리로 나오라는 해시태그가 주말마다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 정치와 결탁했다는 의혹만으로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태인데 만약 김건희 윤석열 부부와 한밤중 안가 회동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와중에 서석호 변호사가 과거 부영그룹 자문 변호사였다는 이력까지 드러나면서 기업 로비 의혹이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부영그룹이 캄보디아에 버스 200대를 기증했다는 해외기사 회장, 측근이 총리 고문이 되었다는 보도 등이 줄줄이 소환되자 사람들은 경제 이야기도 있었겠네. 자물쇠를 명분으로 정관제게 커넥션을 꾸렸을 것이라고 수군댔죠. 실제로 한덕수 전 총리 부인과 부영그룹을 잇는 그림 판매 커넥션까지 제시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사생활 논란이 아니라 거대한 이해관계의 용광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법, 그리고 대통령 부부. 사적 인연이 뒤엉킨 거대한 퍼즐은 지금도 계속해서 맞춰지는 중입니다. 정치평론가들은 입을 모아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합니다. 대통령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검토했다는 의혹만으로도 헌정질서 파괴 논란이 엄청난데 거기에 새벽 안가 모임과 부부 동반 차담, 친분 깊은 변호사들의 이해상충까지 터져나오니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이 통화 기록과 사진 제출을 거부하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정치적 삶을 결정지을 마지막 칼자루가 그가 지휘했던 검찰 조직의 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으로 역사의 반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분노와 피로, 그리고 왠지 모를 허탈감이 뒤섞인 표정입니다. 또 대통령 부부 사적 논란이냐는 체념과 이번엔 절대로 넘겨선 안 된다는 분노가 동시에 솟구치는 상황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2025년 4월 헌재 탄핵 인용 후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급히 떠나며 남긴 물 사용량 미스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새 수도 계량기가 미친 듯이 돌았다는 관리 직원의 진술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죠. 혹시 그날 새벽 안가에서 이어진 비밀 파티를 위해 식자재를 싣고 조리하는데 물을 거침없이 쏟아부은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고개를 드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안가 인근 CCTV 사각지대를 파고든 차량들의 이동 기록, 음식업체 단체 주문 영수증, 경호처 근무표 공백 시간대까지 조목조목 맞물리면 그 밤이 단순한 동기 모임이 아니라 정치적 응급실이었을 가능성은 더욱 짙어집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강행해도 국민은 곧 잠잠해질 것이라 언급했다면 그 한마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얼마나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섰던 걸까요? 시민들은 서늘한 한기를 느끼며 인터넷 게시판에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특검으로 넘어갈지, 국회 국정조사로 넘어갈지, 혹은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으로 번질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국면입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물처럼 새어나오는 속도를 어느 누구도 완전히 틀어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국민은 이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마치 2016년 차디찬 겨울바람 속 촛불 물결처럼 분노와 의혹은 시간의 흐름을 타고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 끝없는 의혹 속 새벽 안가 자리에서 도대체 어떤 설계가 오갔는지, 대통령 부부가 어떤 결심을 품었는지, 이제 모든 것은 철저한 수사와 국민적 감시 아래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보지 않으면 역사는 늘 같은 오류를 되풀이해왔습니다. 이 인간을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돌아다닐 수 있게 두느냐는 분노. 어린 외침이 헛되지 않으려면 끝까지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규명에 필요한 증거 제출 요구, 특검 도입, 촉구, 시민 감시 그 모든 목소리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민주주의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